이라크 파병 가서 화염에 휩싸인 썰. 갑돌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버거님. 1년 전에 나는 간첩이 되었다 썰에 등재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래 유튜브에요. 간첩이 왜 됐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거 완전 웃겼지. 이거 진짜 간첩 돼가지고 큰일 날 뻔했었죠 이분. 코로나 시즌 사는 게 바빴던지라 1년에 2편 올리네요. 저는 이전 동영상에서 올라갔던 것처럼 특전사를 08년도에 전역하였습니다. 전역 후 1년 만에 사업을 하다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25살에 2억 정도의 빚이 생겼죠. 아이고 이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큰 빚을 지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군대 동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군 출신 선배께서 해외 경호업체를 개업했는데 와서 일해볼 생각 없냐고요. 그렇게 소개로 출근하게 되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근무를 하게 되었죠. 제가 근무했던 곳은 모든 외교부 허가를 다 받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체류하였으며 이라크 지역 같은 경우 현지 경호업체와 MOU를 맺고 현지 1년마다 갱신하여야 되는 영주권, 비자가 아니에요. 총기 라이센스 취득, 경호원 라이센스까지 취득하였기에 불법이 아니었죠. 경호원 라이센스를 취득할 때에는 우리나라 기준 국정원급의 기관까지 방문하여 한국 병역사항, 범죄기록 사실 증명서 등 서류 검토 및 인적성 검사 외에 여러가지 조사 후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이라크에서 잦은 테러로 인해 테러 발생 시 현지에서 경찰 및 군인이 없을 경우 경호 라이센스 취득 인원이 초동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호 라이센스 박탈 및 기타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하죠. 당연히 경호 작전을 비수행 중일 때 이야기래요. 저희 업체는 바그다드에 베이스를 두고 이라크 전 지역 경호 및 경비를 담당하였습니다. 주로 경호 및 경비를 담당했던 업체들은 한국 기업들이었죠. 저희 베이스는 3층 건물에 옥탑 하나, 큰 마당까지 딸려있는 아주 좋은 건물이었어요. 방도 엄청나게 많았죠. 이 방들을 다 놀게 만들기엔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회사 운영진분들은 게스트하우스 겸해서 한번 하자라는 아주 좋은 추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국 유명 호텔 주방에서 근무하셨던 분까지 주방장님으로 채용하셔서 한국 기업분들 상대로 게스트하우스 및 도시락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게스트하우스를 하냐고요? 한국 기업들이 이라크 전 지역에 사업을 하다가 비행기 탈 일이 있으면 바그다드로 오시거든요. 이때 저희가 전날 경호작전을 수행하고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오셔서 1박하고 비행기 탑승하시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한국 기업 근무하시는 분들도 저희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하시면 한식을 드실 수도 있고 추가로 경비까지 공짜로 제공되니 안전 부분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경호작전을 복귀하고 야간에 생겼죠. 저희 게스트하우스는 한국인 및 외국인을 상대로 사업을 하였지 이라크 현지인은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이 있었으나 그날은 한국의 모기업 직원분이 한국인 1명, 이라크 현지인 1명 이렇게 해서 숙박을 하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 후 밤이 되고 저는 제 숙소인 옥탑에 올라가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왜 제 숙소가 옥탑이었냐면 옥탑방에 화장실이 더 잘 돼 있고 옥탑방은 건물 내부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으며 방 내부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이 한 개 더 있어 어떤 상황이 발생되든 옥상에서 모든 외부의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잠을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총성이 들립니다. 아니 오늘 무슨 축구하는 날인가? 아니 무슨 날이지? 뭐지? 생각하면서 별일 아니겠지 하고 다시 잠에 들었는데 실제로 이라크에서 축구에 이겼다 하면 하늘에다가 총 쏘고 졌으면 졌다고 하늘에 총 쏩니다. 여기서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한 이유는 건물 외부에 저희 경비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니 초동 조치가 가능하죠. 아무 일도 없겠지? 다시 잠을 자려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총소리가 이 정도 되면 좀 끊어져야 되는데 이날은 총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올렸는데 불도 안 켜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상황이 터졌나 보다 하고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무전기로 상황을 확인하려고 무전을 했으나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완전 좆됐다라고 상황 터졌다라고 생각한 뒤 일단 옥상으로 나가봤는데 갑자기 조용합니다. 마치 영화에서 정적 흐르듯이요. 여기 있으면은 타겟돼서 개죽음 당할 수도 있으니까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내부 계단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부 계단 문을 열자마자 엄청난 연기가 제 방으로 들이닥치는 거예요. 불이 난 곳에 계신 분들은 왜 연기로 인해 사망하시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연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숨이 갑자기 턱 하면서 안 쉬어지더라고요. 다시 바로 문을 닫고 불도 안 켜지는 방에서 수건을 찾아서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물을 틀고 수건을 적신 다음 코와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문을 열고 한 손에 권총을 들고 전방을 향한 뒤 조준하면서 한 손은 입을 틀어 막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계단을 몸을 기대고 천천히 내려갔죠. 그렇게 1층에 다다랐는데 한국말이 들리더라고요.
물 좀 더 줘. 물 좀 더 줘요 빨리. 이 얘기를 듣고 아 살았다 상황이 잘 마무리되었나 보다 하고 권총을 다시 홀스터에 놓고서 남은 계단을 빨리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 한 개 방이 완전히 전손돼 있는 겁니다. 왜 이래? 라고 생각해 후배에게 물어보니 아 좀 이따 얘기해요. 너 물 좀 더 떠다 줘요. 잔불 지나야 되니까 이러는 겁니다. 일단 불을 다 끄고 보니 숙박을 하던 이라크 현지인 이 자식이 방에서 담배를 피고 불을 제대로 안 꺼서 커튼으로 옮겨 붙었고 매캐한 연기가 나서 나온 후배가 보니 불이 나고 있는데 현지인 혼자서 어찌저찌 못하고 있는 걸 보고 먼저 사람들 다 깨우고 직원들과 불을 끄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왜 안 깨웠어 하니까 거기는 옥상이고 야외가 있어서 지금 이 정도 불난 거면 그쪽으로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높아 손님들 직원 깨우고 대피시키고 나니 불길이 엄청나게 커져서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무전은 안 받았어? 라고 하니 불 끄느라 무전기 멀리 두고 와서 밖에 경비 서던 애들이 총 무전기 마당에 두고 불 끄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제가 총소리를 듣고 깨웠던 것이 방에서 불이 나면서 불 끄고 있던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엥? 근데 총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방에서 불이 나는데? 뭐 탄이 있었나? 워낙 정신이 없어서 불이 안 붙은 것들을 밖으로 집어 던지고 깨지고 하는 소리들이었죠. 멀리서 총소리 나는 것처럼 들리나 보다. 막 가구 부서지는 소리가. 불난 곳에 있어 보니 그 잠깐 한숨 연기 먹은 것과 수건 물로 대고 숨을 쉬어도 숨이 잘 안 쉬어져서 답답하고 일주일 넘게 코에서는 검은 끄름이 나오더라고요. 자나깨나 불 조심하세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한 번의 이슈로 지금은 한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다음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전한 썰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짧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도리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불이 나서 대피해 온 적이 있는데 리조트였는데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불이 막 엄청 크게 나가지고 막 완전 어디가 전소되고 막 이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빨래하는 그 세탁실이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타버렸다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학교에서 단체로 간 거였는데 갑자기 방송이 화재경보 이러는 거야. 모든 지금 리오트 내에 계신 투숙객 여러분들은 지금 즉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시고 비상구를 통해서 외부로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러는 막 방송이 계속 나와. 화재경보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애들은 뭐야 이러면서 뛰어나가는데 나가는데 보니까 복도 있는 데가 약간 안개 낀 것처럼 살짝 뿌연 요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기 마시면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거든요. 바로 화재 경보 들리고 문 열고 밖에 연기 있는 거 보자마자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 그리고 수건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좀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코에다 이렇게 대고서 쭉 빠는데 코에다 입에다 딱 대고서 하고서 빠는데 빠니까 물이 쫙 나오더라고. 막 숨 쉴 때마다 물이 막 탁탁탁 튀어가지고 코하고 입에 막 계속 들어오는 느낌이야. 빨 때마다 그 섬유 사이사이에 있는 공간에 물방울 같은 게 맺혀있다가 쭉 빨면은 얼굴에다가 이렇게 물 털듯이 입하고 코인대로 물이 막 튀어요. 그러면서 막 거의 물 마시다시피 하면서 이러면서 막 계단에 막 내려갔지. 막 애들은 막 콜록콜록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내려가고 나 내려가가지고 난 이러고 있는데 애들 그 한 며칠 동안 계속 콜록콜록하고서 기침하더라고. 결국에는 막 큰 불로 번지지 않고 그냥 세탁실 있는 데만 불타고 말았는데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때 그렇게 불이 났다. 근데 연기가 자욱하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으면은 대피해도 괜찮은데요. 솔직히 앞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검게 연기가 꽉 차 있는 상태고 그 연기 두께가 내 몸 상체보다 꽉 차 있는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고 바닥으로 겨우 누워야 조금 앞이 보일 정도의 그 정도의 완전 연기로 꽉 차 있는 상태면 숨 2번 쉬면 그냥 죽어요. 숨이 아예 안 쉬어져요. 그 정도의 연기인데 수건에다 물 묻히고서 코하고 입을 막고서 진짜 세게 빨아도 겨우 숨이 빨릴까 말까인데 그러면서 계단을 뛰어내려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 연기가 너무 꽉 차 있어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탈출구 뭐 비상구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발목 있는 데쯤에 이렇게 빛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위쪽에다 놓으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정도 연기가 나고 그러면은 사실 다른 대피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불이 났을 때는 또 대피하다가 밀어서 압사당하고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러면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건강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모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장병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 파견가 있는 우리나라 군인분들 모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이거 봐.